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에 강쇠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쇠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강인한 몸뚱이뿐. 그의 삶은 흉년에 흉년이 거듭되며 팍팍하기 그지없었지요. 땅은 메말라 쩍쩍 갈라지고 모처럼 심은 곡식은 모두 시들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저놈의 쌀독은 뚫린 것이요. 어제보다 더 비어 보이네. 이러다 우리 모두 굶어 죽겠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겠나. 강쇠가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에 쉬었습니다. 쌀독에 낀 곰팡이마저 말라붙었으니 이젠 곰팡이라도 씹어 먹어야 하나. 마누라와 어린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먼. 젠장. 그의 얼굴은 빈 쌀독을 볼 때마다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눈은 퀭하니 들어갔습니다. 배고픔에 정신마저 흐릿해지는 나날이었지요. 결국 강쇠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 읍내 투전판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손에 든 것은 괭이가 아닌 엽전 몇 푼뿐. 그마저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판돈을 걸었지요. 투기꾼이 강쇠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강쇠, 오늘 밥은 먹었냐? 얼굴이 아기마냥 헬쓱한 게 귀신이 따라붙은 거 아니여? 이놈아, 굶어도 배불리 굶었다. 오늘 이 판돈으로 쌀을 사가야 한단 말이여.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도 강쇠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허망한 눈으로 빈손을 바라보며 그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좌절감에 빠진 강쇠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놈의 세상. 어미 아비도 몰라보고 자식까지 굶겨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으려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쇠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시커먼 물체를 보게 되었는데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가까이 가자 그 물체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니, 이 썩은 냄새는 뭐지? 이게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여 뭐여? 똥통에 빠졌다 나왔나. 아이고 냄새야. 강쇠는 코를 틀어막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몸의 때가 덕지덕지 앉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노인이었지요. 아이고, 이 양반을 어쩐다냐. 그냥 지나치자니 양심이 찔리고 데려가자니 우리 식구 먹을 밥도 없는데. 하지만 강쇠는 차마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신음하는 자신의 처지보다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이 노인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영감님, 괜찮으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이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발치에 커다란 독사가 다리를 틀고 독을 품은 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독사는 금방이라도 노인을 덮칠 듯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놈이 아무래도 독사 같은디 괜히 건드렸다가 물리게 하도 하는 날엔 저승행인데. 하지만 강쇠는 차마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신음하는 자신의 처지보다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이 노인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지요. 이놈, 감히 이 영감님께 해를 끼치려 드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독사는 강쇠의 기세에 눌려 쏜살같이 달아났고 강쇠는 노인의 상태를 잠시 살펴보고서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뼈만 남은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강쇠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노인을 업고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해 천천히 걸어갔지요. 아이고, 뼈만 남은 늙은 양반이 뭐가 이리도 무겁노. 근디 쌀독에 먼지만 쌓였는데 죽이라도 한 사발 먹일 수 있을란가 몰라. 그나저나 이렇게 집에 갔다가는 그냥 있을 마누라가 아닌디. 또 등짝 스매싱을 날릴 게 뻔한디. 아이고, 내 팔자야. 집에 도착한 강쇠는 노인을 방에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침내 마누라와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달려와 강쇠를 맞았지요. 아니, 서방님.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오? 지금 우리 식구들도 밥도 못 먹고 다니는데 이분 밥은 무슨 수로 드릴 참이요? 아이고, 저 양반.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네. 서방님, 혹시 마누라 눈엔 안 보이는 도깨비라도 데려온 것이요? 이 사람아,
보다시피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영감님이야.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나. 강쇠의 말에 마누라는 한숨을 쉬었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쇠는 텅 빈 쌀독을 뒤져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꺼내 쌀죽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잠시 뒤 노인이 정신을 차리자 얼른 노인에게 쌀죽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허술한 밥상이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노인은 쌀죽을 받아 들자마자 숟가락질이고 모고 두 손으로 그릇을 들고 들이마셨는데 후루루룩 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지요. 아이고, 이 양반은 굶어도 입에 모터를 달고 굶었나. 우리 먹을 죽도 없는데 세 그릇이나 먹어보면 어째.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는 노인의 모습에 강쇠와 마누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들도 배고픈 와중에 노인을 위해 마지막 남은 양식을 덜어준 것이었지요. 그런데 잠시 뒤 쌀죽을 다 먹은 노인이 강쇠의 손을 잡고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참 고맙네. 별 말씀을요, 영감님. 누구나 저 같은 처지에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날 밤 강쇠는 노인과 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배고픔에 잠 못 이루던 날들과 달리 왠지 모를 편안함과 든든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지요.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하룻밤의 인연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강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노인의 얼굴이 밤새 혈색을 되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노인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생기가 돌고 있었고 강쇠가 건넨 쌀죽 몇 술만으로도 기운을 회복한 듯했습니다. 아니, 영감님,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게요? 죽 한 그릇 잡수고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혹시 돌을 닦으시는 분이셨소? 젊은이, 자네의 마음 씀씀이가 나를 살린 것이니 어찌 내 몸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노인이 강쇠의 순수한 마음에 거듭 고마움을 표하자 강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노인에게 다시 죽을 끓여다 주었지요. 그때부터 강쇠와 노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강쇠는 노인을 극진히 보살피며 틈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낱거지 노인이라 생각했던 강쇠였지만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깊은 지식에 매일같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뒷산에 함께 올랐던 노인이 강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아는구나. 그게 바로 장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 장사라니요? 저는 밭이나 갈던 농부라 그런 것은 모릅니다. 자네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를 하고 있다네.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장사. 가장 큰 이득을 남기는 장사 말일세. 나는 평생 돈을 벌어보았지만 자네처럼 마음을 얻는 법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 노인은 강쇠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장사의 이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쇠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깊은 지혜에 빠져들었지요. 노인은 강쇠가 가진 긍정적인 마음과 성실한 자세를 눈여겨보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강쇠가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노인은 강쇠에게 줄 것이 있다며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낡고 볼품없는 검은 벼루 하나였지요. 강쇠야,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자네가 받아주게나. 아이고, 영감님, 뭐 이런 것까지 주십니까요? 그냥 받아두게.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강쇠는 벼루가 그다지 감나가 보이지 않아 살짝 실망했지만 노인의 진심을 알기에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호련히 사라진 후 강쇠는 그가 남긴 낡은 벼루를 다시 보았지요. 볼품없고 투박한 모습.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벼루를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딱히 눈에 띄는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요. 서방님, 저 벼루는 뭐하러 들고 계시오? 그냥 땔감이나 하는 게 어떻소? 딱히 쓸모도 없는 물건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아, 그래도 영감님이 정성스럽게 주신 선물인데 어찌 막 대할 수 있겠나. 마누라의 잔소리에 강쇠는 벼루를 버리려다 멈칫했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눈빛과 깊은 가르침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강쇠가 벼루를 손에 쥐는 순간 차가운 벼루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오는 것 같았는데 마치 노인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는 노인이 단순한 거지 노인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뜻이 있어 이 벼루를 자신에게 남겼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며칠 후 강쇠는 그 벼루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벼루를 보퉁이에 싸서 읍내 장터로 향했지요. 이 벼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하여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벼루를 보고 누가 덥석 살까? 역시나 쓸모없는 물건이었나? 그때였습니다. 한 선비가 강쇠의 옆을 지나다 벼루를 힐끔 쳐다보았지요. 선비는 멈칫하더니 강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농부에게 벼루라니. 자네, 혹시 그 벼루를 팔 생각인가? 아, 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만, 혹시 이 벼루가 뭔지 아시오? 선비는 강쇠에게서 벼루를 건네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벼루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것은 중국의 단주벼루가 틀림없소. 이토록 온전한 단주벼루는 처음 보오. 강쇠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단주, 벼루?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요? 이보시오. 이 벼루는 중국에서도 귀한 진상품이오. 조선에서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드물어. 아는 사람만 몰래 거래하는 귀한 물건이라오. 선비는 강쇠에게 그 벼루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높은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벼루는 일반 백성의 재산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물건이었지요. 강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벼루가 사실은 엄청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인이 자신에게 남기고 간 뜻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쇠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강쇠는 단주벼루의 진가를 알아본 선비에게 벼루를 팔지 않고 대신 선비의 도움을 받아 그 벼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장사 미천으로 거금, 천금을 손에 넣었지요. 그는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조언을 듣고 읍내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지요. 영감님이 말씀하셨던 장사에 이치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먼. 남의 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하셨지. 강쇠는 노인이 가르쳐 준 지혜를 떠올리며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는 싸구려 물건을 속여 파는 대신 정직하고 질 좋은 물건을 가져와 저렴하게 팔았지요. 결국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노인의 가르침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실천했기 때문이었지요.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떡 한 조각을 더 얹어주고 힘든 농부들에게는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그의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지요. 아이고, 강쇠 나으리. 이렇게 퍼주시면 남는 것이 있소. 허허, 남는 것이 왜 없겠소. 이렇게 귀한 분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재산이 어디 있겠소. 강쇠의 너털웃음과 선행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가게는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강쇠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쇠는 이제 더 이상 끼니 걱정하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지요. 이제 그는 인근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큰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쇠의 가게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런데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허허, 이 사람아, 내가 쌀죽 한 그릇 얻어먹고 은혜를 입었는데 벌써 잊어버린 게야. 손님은 바로 강쇠에게 벼루를 건네고 호련히 사라졌던 그 거지 노인이었는데 하지만 노인은 예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값비싼 비단 옷을 걸치고 있었고 그를 수행하는 건장한 사내들이 뒤따르고 있었지요. 강쇠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은 그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강쇠야, 사실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란다. 전국 팔도에 내 이름 모르는 이가 없지. 나는 평생을 돈만 쫓아 살아왔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줄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을 찾아 떠돌아다녔던 게야.
강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그래서 거지 행색을 하고 계셨던 거였군요. 아, 그렇다. 수많은 부자와 양반들을 찾아갔지만 모두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욕심만 가득했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네. 쌀 한 톨 없는 처지에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양식을 나눠주었지. 자네의 그 정직한 마음과 인품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라 여겼네. 노인은 강쇠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쇠는 극구 사양했지만 노인은 완강했지요. 노인은 강쇠가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돈의 가치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거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강쇠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이제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네. 진정한 재산은 이웃을 생각하는 자네의 따뜻한 마음이야. 나는 자네가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재산을 올바르게 써주길 바란다네. 노인은 강쇠의 손에 자신의 모든 장부와 열쇠를 넘겨주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강쇠는 졸지에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남긴 장부와 문서를 확인하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지 깨달았지요. 그의 집과 가게는 밤낮으로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든 이들이 그의 행운을 부러워했지요. 그러자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조실세 강쇠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도 한양으로 가서 번듯한 기와집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아, 우리가 힘들었을 때 이웃들이 있었고 영감님이 있었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 이룬 것인데 어찌 돈 좀 생겼다고 이 터전을 버리고 더 좋은 집으로 간다 말이오. 지금 이 집도 우리에게는 매우 과분하오. 강쇠는 노인이 말한 대로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웃들과 나누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그는 마을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농부들은 강쇠의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쇠, 나으리, 어찌 이리도 베풀어 주십니까? 허허, 내 은인이신 영감님께서 말씀하셨소. 재산은 사람의 마음에 쌓여야 한다고 말이오.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이웃과 영감님의 덕분이오. 이렇게 강쇠의 선행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정승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쇠는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벼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선비에게 벼루를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장사가 성공한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 벼루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이제는 그 가치를 알기에 소중히 다루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벼루는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인연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이었군요. 한편 강쇠가 큰 부를 이루고 명망을 얻었다는 소식이 한양까지 퍼지자 한양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부호 김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김영감은 자신의 재산이 조선에서 제일이라 자부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강쇠의 소문에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통구석 농부가 거상이 되었다고? 그놈의 재물이 얼마나 가겠어? 필시 뭔가 구린 냄새가 날 것이다. 김영감은 강쇠를 쓰러뜨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하수인들을 풀어 강쇠의 뒤를 캐게 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쇠가 과거에 한 거지 노인에게 받은 벼루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벼루가 단순한 벼루가 아님을 직감했지요. 수소문 끝에 강쇠가 한양 최고의 거상, 곧 자신의 유산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던 노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벼루가 바로 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이자 그의 거대한 재산이 숨겨진 비밀 장소의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랬어. 그 노인이라면 분명 그 벼루에 엄청난 비밀을 숨겼을 게야. 그 벼루만 내 손에 넣으면 그놈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김영감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강쇠의 순수함과 선행을 이용해 벼루를 빼앗을 계획을 세웠고 강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러했지요. 나는 한양의 김영감이라고 하네.
아직 젊은 자네가 많은 부를 가난한 백성에게 베푼 선행에 감동했네. 부디 나를 찾아와 이 미약한 재물이라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게나. 겉으로는 덕을 베푸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강쇠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덫이었지요. 강쇠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김영감의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인, 영감님께서 말씀하셨소. 재물은 혼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김 영감님께서 이렇게 좋은 뜻을 보이시니 마땅히 찾아뵙고 덕담이라도 나눠야겠소. 강쇠는 노인의 마지막 가르침, 즉 사람을 믿고 덕을 베푸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시험이라는 것을요. 과연 강쇠는 김 영감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노인이 물려준 지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강쇠는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더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지요. 서방님, 한양까지는 너무 먼 길이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부인 걱정 말게. 김 영감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주셨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나. 얼른 다녀올 테니 몸 건강히 있소. 마누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강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오직 김 영감의 편지에 담긴 진심만을 믿으며 온내를 떠났지요. 그렇게 며칠 후 김 영감의 저택에 도착한 강쇠는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화려한 정원에 기가 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그때 하인들이 강쇠를 안내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김 영감님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에서 사시는구나. 오늘 만남을 계기로 김 영감님과도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야지. 잠시 뒤 김 영감은 강쇠를 마주하자마자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강쇠의 모든 것을 훑어보고 있었지요. 허, 자네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강쇠 나으리로구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네. 아이고, 영감님. 이렇게 큰 집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저는 그저 보잘것없는 농부일 뿐인데. 강쇠의 순박한 대답에 김 영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놈은 겉모습만큼이나 어리숙하군. 내 계략에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로구나. 김 영감은 강쇠를 극진히 대접하며 술과 음식을 내왔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고 가자 김 영감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강쇠 나으리, 소문에 의하면 자네가 거지 노인에게 받은 벼루 덕분에 이 모든 부를 이뤘다고 들었네. 그 벼루 아직 가지고 있나? 아, 그 벼루 말씀이시군요. 네, 고이 간직하고 있사옵니다.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스승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건이옵니다. 강쇠의 말에 김 영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그 벼루가 있군. 강쇠는 순수한 마음에 그 벼루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노인을 만난 일, 벼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장사를 시작한 일, 그리고 다시 벼루를 되찾아온 일까지. 김 영감은 강쇠가 들려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어리숙한 농부가 그 귀한 벼루의 비밀을 낱낱이 불고 있으니 이제 그 벼루를 빼앗을 일만 남은 것이었지요. 그때 김 영감이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허허, 자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감동하여 눈물이 다 나는구려. 그 벼루는 자네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과도 같으니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오. 영감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저에게 그 벼루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옵니다. 김 영감은 강쇠를 더욱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해진 강쇠에게 준비한 독약을 몰래 탄술잔을 내밀었지요. 자, 오늘 만남을 기념하여 이 술 한 잔 받으시오. 우리 우정을 위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기치 않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노인의 신복이었던 거구의 사내가 강쇠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던 것이지요. 사내는 김 영감이 독이 든 술잔을 건네는 순간 쏜살같이 뛰쳐나와 김 영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누구를 헤아려 드느냐? 아니, 너는 누구냐? 감히 이 영감의 손목을 잡다니. 이 몸은 바로 전국 거상님의 신복이니라. 김 영감은 사내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강쇠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으며 똑바로 일어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 영감님, 혹시 제가 드리는 이 술잔은 마다하지 않으시겠소? 영감님께서 저에게 주신 술에는 독이 있었지만 제가 드리는 술잔에는 오직 우정만이 담겨 있소. 강쇠는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인의 신복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김 영감의 술을 마시는 척하며 그가 파놓은 덫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지요. 한편 강쇠의 말에 김 영감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가 파놓은 덫에 오히려 자신이 걸린 꼴이었지요. 결국 김 영감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게, 강쇠. 이 미천한 늙은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래. 강쇠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남의 재산을 탐하여 독살하려 한 점은 정녕 큰 죄요입니다. 진정한 재산은 남의 것을 빼앗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강쇠는 김 영감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조건을 내걸었지요. 김 영감은 억울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 영감의 계략을 물리치고 돌아온 강쇠는 노인의 신복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강쇠 나으리, 이 모든 것이 거상님께서 미리 나으리의 인품을 아시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라고 일러두신 덕분입니다. 노인은 강쇠에게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는 신복까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강쇠는 노인의 깊은 뜻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김 영감을 용서하고 그의 재산 일부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한 행동이 결국 은인이신 노인의 마지막 가침을 실천한 것임을 깨달았지요. 한편 강쇠가 김 영감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쇠 나으리는 진정 살아있는 부처님이여. 맞아. 거지의 노인을 구한 그 마음이 이제는 온 마을을 구했네 그려. 강쇠는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스승이신 그 노인분 덕분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강쇠는 노인처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받은 축복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지요. 강쇠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정리하고 호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되지 않았소.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 서방님처럼 착한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이 사람아, 노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드. 나도 이제 또 다른 나를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나. 분명 좋은 젊은이가 있을 거요. 강쇠는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초라한 행색의 노인으로 변장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끼니조차 있기 힘든 곳, 사람의 정이 메마른 곳을 찾아다니며 자신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를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과거 노인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허름한 행색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세상을 굽어보는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오직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을 받고 있었지요. 아이고, 다들 참 바쁘기만 하네. 이틀을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네 그려. 에휴, 나 같은 젊은이는 없는 것이여.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젊은이가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허겁지겁 강쇠의 곁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지요. 영감님, 괜찮으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강쇠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긁어모아 정성껏 죽을 끓여 강쇠에게 주었지요. 허겁지겁 죽을 먹는 강쇠의 모습에 젊은이는 자신의 목까지 덜어주었는데 강쇠는 그 젊은이의 눈빛에서 그 옛날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 쉬던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아는구나. 그 마음이면 이 세상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강쇠는 조용히 품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벼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젊은이에게 건넸지요. 이 벼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할 것이네. 부디 이 벼루가 가진 가치를 알아보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리고 강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젊은이가 새로운 강쇠가 되어 이 이야기를 이어나갈 차례가 된 것이었지요. 옛말에 음덕양보라고 했습니다. 남이 모르는 곳에서 덕을 쌓으면 반드시 그 복이 드러난다는 뜻이지요. 강쇠의 작은 선행이 온전한 복으로 돌아온 것처럼 진정한 분을 쌓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면서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준 은인이 있으셨나요? 오늘 그 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